지금부터 제3강 인지적, 감정적 이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지적, 감정적 이슈 사례는 라이브웨어 문답지, 인지적, 감정적 증상 응답지를 작성하고 그 응답지를 중심으로 생활 중에 체험한 예방과 회복을 위한 또 건강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이슈 사례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증상이 인지적 증상과 감정적 증상으로 분류가 되고 그 증상의 수준은 일시적, 다발적, 지속적, 장기적 4가지 상태로 구분하였습니다. 인지적 증상이 여기 나와 있는 기억력 강퇴나 주의력 부족 등 모두 불안, 분노까지 몇 가지 있으나 이 중에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라이브웨어 문답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답지를 중심으로 해서 응답지를 만들게 되면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발적, 지속적인 상태에서 기억력 감퇴 60%, 지속적 20%, 주의력 부족 70%, 30%, 상황 적응 부족 70%, 30%, 문제 해결 부족 70%, 30% 이와 같이 증상 수준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 수준의 체크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상태 변환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변환 곡선은 다항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 변환 곡선을 나타내는 다항식을 1차 미분에서 상태 변환하는 속도를 계산하고 또 2차 미분으로 해서 가속도를 계산하여 증상이 언제 나타날 건지 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적 감상과 인지적 증상과 감정적 증상은 2강에서 설명한 신체적 증상과 행동적 증상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응답지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클러스터 STG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지력 그리고 감정 통제 능력 중심으로 클러스터 STG를 설명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STG는 State Transition 그래프, 즉 상태 변환 그래프를 말하게 되고 클러스터란 말은 이러한 인지력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ADHD나 MCI나 치매 등과 같은 장애 증상으로 수렴시키는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STG입니다. 이 STG는 요소 STG와 클러스터 STG로 나눠집니다. 요소 STG는 증상의 최종 단계가 될 수 있는 주의력 결핍과 인지력 저하를 향해서 짜증이나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내고 결국 주의력이 결핍되고 인지력이 저하되는 상태로 증상이 되며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ADHD,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나 또 인지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경도 인지장애, 치매 등과 같은 장애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짜증, 스트레스 압박, 불안, 스트레스 장애 증상, 주의력 결핍, 인지력 저하 이 6개의 요소를 우리는 요소 STG라고 설명합니다. 즉 장애 증상으로 확산되는 원인이 되는 요소로 만들어진 STD이다. 그래서
요소 STD라고 그러고, 이 요소 STD는 이 요소들 간의 사교작용을 하고, 또한 주위 산만과 같은 촉매에 의해서 디스트레스 압박이 인지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이 근심 걱정이 더해져서 주의력을 결핍시키고, 집중 방해자의 끌기에 의해서 또 주의력이 결핍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 ST와 클러스터 S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슈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 속에서 이러한 인지력과 또한 감정 통제를 잘 못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확산될 수 있는 장애 증상에 대한 이슈 사례, 체험 이슈 사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애 증상의 체험 이슈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예방을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슈 사례의 체험 사례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이슈 사례는 예를 들면 첫 번째, 몸과 마음의 갈등 요소를 중심으로 요소 STG를 구성하는 바로 이 그래프를 STG를 그리는 것이 체험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인 짜증이나 스트레스 압박에 부정적으로 대응해서 갈등 요소 중심으로 클러스터 STG에 결합되어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클러스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이 불안을 자극하고 집중방해자가 주의력을 결핍시켜서 인지력이 저하되어 말씀드린 ADHD나 MCI 그리고 치매 등의 장애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또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러한 이슈 사례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일체감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의롭게 발전시키는 수준의 습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증상을 예방하고 또 회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하고 회복하는 방법들은 시를 낭송하거나 시를 작시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어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유익한 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방과 회복의 이슈 사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소개한 이슈 사례를 참고하여 자기 자신에 맞는 자기가 체험한 형태, 언제 그런 체험을 했는가, 낮과 또 밤과 아침과 언제 그런 상태가 일어나더라, 언제 더 심하더라,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쓰게 되면 독자들 자신이 만든 이슈 사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요소 STG를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소 STG의 예를 오케스트라 공연장으로 본다면 오케스트라는 무대가 있고 청중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대에서 나온 음악, 그 소리를 청중에게 정확히 들려주는 바로 그 매핑 상태의 음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장은 무대라는 집합이 있고 청중석이라는 집합이 있고 또 무대와 청중석을 매핑시키는 음향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지휘자를 통해서 악기 종류별로 또 고음과 저음의 특성별로 구분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또 시간을 조절하면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지적, 감정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감각 기능은 사물을 인식하여 뇌가 기억하고 판단하여 마음속에 저장하면 마음이
결단하고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뇌의 판단 결과가 마음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마음이 결정한 대로 몸이 행동한다. 이와 같은 행동의 절차는 몸과 마음의 기능적인 행동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것이 이슈 사례의 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단어를 바꾸고 시간과 공간을 바꿔 쓰게 되면 바로 나의 체험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체험을 쓸 때 수학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또 논리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슈 사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상태를 설명드리면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일체감에 의해서 인지 능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행동한다. 네 번째, 신체적 행동적인 라이브웨어 응답지와 함께 인지적, 감정적 증상에 관한 응답지를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관해서 생각하면 또 그것을 생각한 대로 이슈를 작성하면 바로 독자들이 작성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슈는 저자가 가장 중요하고 또 모범적인 이슈만 제안해 놨습니다. 이 이슈를 보고서 독자들이 체험한 시간과 환경과 공간의 여건으로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설명하게 되면 독자들의 체험 이슈가 됩니다. 이 체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이 상태는 바로 이슈 작성을 통해서 회복 훈련에 의한 원인으로 또 중요한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슈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라이브웨어 응답지를 작성한다. 이것은 건강상태 측정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EQ를 사전에 작성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EQ 측정은 이 라이브웨어 응답지 별도로 한 100개 문항으로 만들어진 EQ 측정 응답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기 전에 EQ 지수를 확인하고 이제 회복 훈련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체험한 이슈 사례를 작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회복 훈련에서 첫 번째 3.1 이슈 작성과 EQ 팁을 읽고서 그 팁을 사례로 참고로 나의 체험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독자가 만든 이슈가 됩니다. 3.2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훈련을 수행합니다. 3.3은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서 높이고자 하는 EQ 요소를 훈련합니다. 여기서 콘텐츠는 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콘텐츠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토리텔링을 먼저 만들고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OTT, 즉 오버 더 탑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에서는 EQ의 사회 측정을 합니다. 즉 두 번째 EQ 사전 측정을 하고 네 번째 EQ 사회 측정을 해서 사후 측정을 해서 회복 이 3.1과 3.2와 3.3 회복 훈련 즉 이슈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내 EQ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Q 작성을 하는데 한 5분 또 10분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 감성 지수가 당장에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EQ 작성을 한 가지 EQ를 베이스로 한 회복 훈련을 관련된 체험한 대로 이슈를 작성하는 것을 가령 10개를 작성했다, 20개를 작성했다 하게 되면 확실히 EQ의 사회 측정한 내용이 이번에도 측정한 사전 측정보다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EQ의 사유 측정을 한 다음에
회복한 지수가 이 기수가 얼마큼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이브웨어 응답지를 기반으로 이슈를 작성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상태별한 원인을 관찰하여 식별할 수 있고 장애 증상으로 확산되는 변환 속도와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또 변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원인을 억제하고 속도를 줄여서 정상 요인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